안녕하세요. 청기누수TV 최희철입니다. 오늘도 청기누수TV 보너스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의 개별적인 질의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 소개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 메일을 주셨는데 그중 많은 질문을 남기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 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8번째 내용으로 윈터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남구의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아이를 윈터스쿨에 보내고자 하는데 광주가 좋을지 서울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기숙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미 마감이 다 되었다고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기뜸을 해주셨는데 원장님이 인맥으로 서울 기숙학원에 넣어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정말 청기누설을 하셨네요. 제가 어머니께는 따로 답장과 제 번호를 드렸습니다. 윈터스쿨이란 용어가 생소하실 듯해서 용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윈터스쿨이란 재수생 기숙학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고교 재학생들을 모집하여 집에 가지 않고 학원 내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달 또는 2달을 함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경기도 소도시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치 좋은 곳에서 갇혀 있으면서 핸드폰 사용은 아예 금지됩니다. 재수생들은 보통 2월부터 정규반을 모집하기 때문에 11월 수능이 끝나고 기숙학원을 정비하고 정규반이 시작 전 남은 기간에 전국의 학생들을 모아서 성적별 반편성을 해서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요즘은 4주에서 길면 6주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보통 한 달에 300에서 350만 원까지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저는 주로 이투스 기숙학원 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침 6시 30분에 기상을 하고 저녁 시간이 6시까지는 국영수가사 전과목 수업이 이루어지고 저녁 식사 이후 자습 시간이 있고 취침은 12시에 이루어집니다. 혹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 대해 자습 연장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무조건 12시 취침이 원칙이랍니다. 한 반당 정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기숙사도 2명, 3명, 4명 반이 있는데 이는 비용의 차이가 있으니 선택사항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면 당연히 수업이 있고 토요일은 일부 수업 및 보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식사인데 장난 아닙니다. 저는 자주 급식 사진을 보는데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숙에 수업하러 가시는 선생님들이 종종 급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원장님께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숙에 있는 학생들의 유일한 낙이 밥 먹는 일이라 항상 최상의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먹고 자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사항, 우리 아이를 기숙학원에 보내도 될까요?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통제가 안 되는 자녀분입니다. 친구 좋아하고 휴대폰 끼고 살고 유튜브와 게임에 빠져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아예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므로 할 것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친구들, 기숙사의 규칙적인 생활에 잘 적응해서 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이 맞벌이 부으셔서 자녀 관리가 안 되고 학원 픽업도 불가능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네 번째, 서울 경기 쪽 학생들의 수준을 몸소 느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경쟁자는 내 옆에 짝꿍이나 광주 지역 친구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서울 경기 지역 학생들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미리 한반이 되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하고 내 생활을 반성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개인적으로 수학 선생님인 제가 우려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방학 중에 전 과목의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해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에겐 고민이 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굳이 전 과목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방학 때 본인이 취약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다른 과목에 똑같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아쉬운 전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윈터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홈페이지에서 광고되는 재수생들을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보통 재중반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강사들이라서 굳이 광주의 강의력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학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과학이나 국어는 차이가 있다고 들었으나 수학은 자녀분이 다니는 학원의 수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요. 광주 지역과 경기 지역의 기숙학원 중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경기 지역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이양 동들에서 공부하는데 그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대입 경쟁자인 서울과 경기 지역 학생들과의 생활이 우리에게 더 많은 생각과 반성을 줄 수 있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 한 달 정도 아무 생각 없이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초등 친구, 중등 친구들도 보이고 오히려 전남 지역 학생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 판단은 부모님이나 학생이 해도 될 듯 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쪽 기숙학원들이 이 방송을 촬영하는 9월 16일 현재 다들 마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강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증금은 미리 걱정 말고 넣어 놓으세요. 기숙학원에서는 거의 3배수 정도의 인원까지는 대기를 받습니다. 실제 개강일이 오면 자녀분들의 겁으로 입학을 안 할 수도 있고 그의 수능 결과로 입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 서울 쪽 학부모님들은 2-3개의 기숙학원에 모두 등록을 미리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합한 곳을 고릅니다. 그러니 마감이란 단어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혹시나 입학이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꼭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너스 영상은 윈터스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자녀분에 잘 맞는지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기누설TV 최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